매출과 시장 점유율. 매출, 마케팅 성과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다. 기업에서 매출은 다른 말로 해서 외형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매출액. 기업에서 영업 활동 기간에 얼마나 제품을 판매했는가, 판매량을 매출이라고 하죠. 이 매출을 따질 때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공장 매출, 공장에서 유통업체에게 판매했을 때 그때를 공장 매출, 창고 출하 매출, 같은 의미죠. POS, 매출, 판매 시점에서의 매출, 점포조사에서 얻은 매출, 점포조사에서 얻은 매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그 용어마다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공장 매출, 창고 매출이 POS 매출이나 점포조사에서 얻은 매출과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것은 유통기간 중에 재고로 확보된 그런 물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공장이나 창고 출하 매출이 점포조사에서 얻은 매출과 다르다 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반품, 구매 취소 그런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공장과 창고 매출이 실제 소비자 수요와 다 다르다. 실제 소비자 매출과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어요. 문제 진단을 위해 매출 추세 및 다른 마케팅 활동과 연관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소비자 접점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각 기업들이 경쟁사와 비교할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전체 시장 매출액에서 우리 회사가 판매한 매출액이 얼마인가? 그것이 바로 시장 매출액이죠. 이 시장 매출액을 정의할 때 전체 시장의 규모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제품 범주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기 예에서는 커피 시장의 전체 매출액을 따져볼 것인가? 아니면 무카페인 커피 시장만, 아니면 인스턴트 커피 시장만, 어떠한 요소를 분모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품 범주명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죠. 선호 점유율, 비교치가 시장 점유율이 되겠죠. 시장 점유율은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한 금액을 통해서 얻은 수치, 즉 실제 매출을 통해서 얻은 수치이지만 선호 점유율은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한 제품은 아니죠.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매한 제품의 양은 아니죠. 구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선호 점유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가장 선호하는 상표 조사 후에 상표별 비율을 구한 것이죠. 여러 가지 상표 중에서 특정한 상표, 선호하는 상표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선호 점유율, 즉 소비자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점유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선호 점유율은 실제로 시장 점유율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유통의 취급률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즉 소비자들이 특정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서 그 제품을 구매하려고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했을 때 실제로 선호하는 상표가 없으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호 점유율이 실제로 시장 점유율과 다르다. 선호가 곧 매출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구득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판매 기회의 상실을 가져올 수가 있죠. 취급률, 선호 점유율이 같아도 유통업체가 밀어주는 상표가 존재할 수도 있고, 매대 위치 차이 때문에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시장에서 우리 회사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매대, 고객이 보기 쉬운 매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고객의 눈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또 한 가지로는 판매원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권유한다면 우리 회사 제품이 구득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제품 판매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판촉, 특별 진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래처 판촉, 소비자 판촉이 필요한지 여부를 또 파악해야 됩니다. 컨셉 점수와 제품 점수를 비교하겠습니다. 컨셉 점수는 주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소비자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을 컨셉 점수라고 합니다. 제품 점수는 실제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했을 경우에 그 제품력에 따른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죠. 시험 구매를 우리가 판별해 볼 때 컨셉 점수를 갖고 활용을 합니다. 제품 점수는 재구매,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만족을 얼마나 하는지,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고객의 충성도가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되죠. 그래서 컨셉 점수는 시험 구매, 침투율, 제품 점수는 재구매, 반복 구매를 측정해보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셉 점수는 높지만 제품 점수가 낮다. 이런 경우는 가치 제한에서 과도 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죠. 즉 과장 광고가 되겠습니다. 제품 출시 전후에 모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되죠. 컨셉 점수는 시험 구매, 제품 점수는 재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험 구매는 광고, 구전을 통해서 제품 컨셉을 이해해야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복 구매는 제품을 사용한 후에 소비자들이 결정해서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결정하게 되죠. 이와 같이 초도 상품과 제품 구매를 통해서 사용해본 후 제품에 대한 제품력을 평가하는 반복 구매, 두 가지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마케팅 믹스에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죠. 제품 컨셉 점수가 낮다. 그러나 제품 점수는 높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에서 가치 제한을 할 때 실제적으로 1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90원 정도로 제품을 광고를 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제품 점수가 높다. 소비자들이 1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샀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120원의 가치가 있다. 제품 컨셉 점수는 낮고 제품 점수는 높은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초기 확산이 지연될 수가 있다. 물론 제품을 구매해보고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구매율은 높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다른 경쟁사들이 제품 시장에서 선점할 가능성 상당히 높죠. 반대로 컨셉 점수가 높은데 제품 점수는 낮다. 이러한 경우는 과장 광고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결국 실망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되고 때로는 부정적인 구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컨셉 점수가 낮고 제품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구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만 초기 제품의 확산 비율이 상당히 낮을 수가 있다. 그것이 내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명, 상표명 제품 테스트와 익명 제품 테스트가 있습니다. 두 지표 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상표 자산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마케팅 조사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필요한 정보의 구체화,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도구 작성,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보고, 이러한 과정이 되겠죠. 필요한 정보의 구체화,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자료 수집으로 들어가죠. 이 자료 수집을 하려면은 그 자료 수집에 관해서 쉽게 해가지고 측정 방법이 만일에 서베이다 하면은 서베이를 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되죠. 그 설문지가 바로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도구 작성. 도구가 작성이 된 후에 자료를 수집하고 응답자로부터 설문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죠. 자료 수집이 되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통계인 결과에 가지고 어떠한 원인과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방향이 정의 방향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의 방향인지 살펴보는 것이 자료 분석이겠죠. 그 자료 분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마케팅 조사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책에서 이루어지는 설명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인식 단계, 정성조사, 주로 이제 FGI가 나와 있는데 5장에서 설명이 되겠고요.
또 2차 자료의 탐색, 필요한 정보의 구체화, 최종 보고서 양식 작성, 조사 설계 4장, 표본 설계 6장, 자료 수집, 도구의 작성 10장, 자료 수집, 자료 처리 및 분석 11장에서 17장, 보고와 재원 18장, 이러한 과정이 책의 순서로도 되어 있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마케팅 조사 과정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인식, 마케터가 직면한 마케팅 문제나 의사결정 과정이죠. 이때 세 가지 조사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탐색조사, 전략조사, 추적조사. 탐색조사, 문제정의나 시장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조사죠. 전략조사, 탐색조사를 토대로 해서 행동안을 평가하는 것, 행동안을 평가하는 것이 전략조사다. 행동안을 평가하고 그 평가안을 통해서 행동안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행동안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적조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적조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 조사는 어떤 해결책을 제공하는가? 탐색조사는 문제 진단, 방향 설정을 제시해 주는 것. 전략조사는 행동안을 결정해 주는 것. 추적조사는 성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개선안이 어떠한 것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추적조사죠.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이 탐색조사, 전략조사, 추적조사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문제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런 평가 과정이 바로 문제 진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제대로 파악되어야 문제를 정의할 수가 있죠. 문제 정의가 제대로 돼야지만이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고 조사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조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 지표를 통해서 문제가 인식되는 것입니다. 마케팅 성과를, 마케팅 산출물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장 점유율, 매출액의 급격한 하락, 그런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상황 탐색,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원인 규명을 위한 상황 탐색을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부 자료, 성과지표, 과거조사 자료, 내부 구성원, 유사제품 자료 등이 되겠고요. 유통업자 또는 광고 대행자, 광고 대행사를 면담하고 또는 FGI, 2차 자료 활용 또는 직접 조사 수행. 처음에는 2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2차 자료를 하면은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인터넷 자료, 업계 자료, 문헌 자료, 통계청 자료,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2차 자료 조사다라고 보겠고요. 1차 자료라고 해서 그 기업에서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조사한 자료를 갖다가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자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나 2차 자료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자료가 2차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2차 자료 조사를 통해서 방향, 통찰력, 직관력을 얻은 다음에 1차 자료 직접 수행을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 진단은 이제 과거 자료를 많이 활용하죠. 이럴 때 3중 상업경 모형에서도 설명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문제 인식, 탐색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 조사를 통해서 행동안을 결정하고 그 행동안을 실행한 후에 추적 조사를 통해 가지고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찾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탐색 조사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전략 조사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추적 조사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피드백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일에 탐색 조사, 특정한 문제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탐색 조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